음. 자, 화면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죠? 네. 우리 오늘 간 솔루션 요거 할 건데요. 자, 간은 별명이 침묵의 장기라고 하죠. 침묵의 장기. Recording in progress. 침묵의 장기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간이 안 좋은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 피곤하면 알죠, 뭐. 그래서 우리 광고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죠?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은 간 때문이야. 이거 많이 아시죠? 그래서, 아, 피곤하면 간이 조금 안 좋은갑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어, 여기, 잠시만요. 우리나라 간암 환자 중에서 부산 인구가 되게 비슷하대요. 간암 환자가. 270만 명이나 된대요. 그런데 주변에 이제 비형 간염 보균자들 있으시죠? 거의 80%가 간암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근데 간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으면 간 검사 받으시죠? 건강검진 받을 때 간 기능이 요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잘은 몰라요. 그죠? 근데 이제 빨간 글씨로 적혀져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GOT, GTP, 뭐 감마 GTP 이런 수치들이 조금 있으면 제가 자료에 다 준비해 놨으니까 혹시나 내가 검진을 받았더니 간이 조금 안 좋대. 이렇게 물으시는 소비자분들이 계신다면, 건강검진표를 보내달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침묵의 장기, 간은 거의 75%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75%. 근데 이제, 어, 거의 이제 100% 중에 75%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50%를 다 도려내도 간이식 한다고 하죠, 주변에. 어떤 분들이 간이식. 25%의 간을 이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이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75% 이상, 거의 90% 가까이도 상할 때까지 자각하지가 못한대요. 통증이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간은 우리가 잠을 잘 때 청소를 한답니다. 우리 잠잘 때 청소하는 것도 있죠. 수면 솔루션 할 때 얘기했었는데. 네, 뇌는 잠잘 때만 뇌 찌꺼기를 청소를 하거든요. 음, 우리, 이렇게 술 좀 드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소주 한 병 마시면 거의 10시간 동안 청소를 한대요. 잠자는 동안. 술 먹고. 그래서 술 먹고 뻗어서, 맞죠? 술 먹고 나서 또 이제, 그 간이 해독을 하는데, 그 제가 마지막에, 또 알려드릴게요. 이제 자료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위가 안 좋으면 알 수가 있죠. 위가 안 좋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약간 뭐 속이 더부룩하거나 아니면 뭐 위가 막 쪼여온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그죠? 또 이렇게 구역질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이러면 바로 병원 달려가시죠. 불편하니까. 근데 간은요, 불편함이 거의 없어요. 어, 이 통증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심할 만한 증상이 한 18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자, 1번부터 가족 중에서 간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2번 주 3회 이상 과하게 음주를 먹는가?
요 이제 집에 계신 남편분들이 요런 증상이 술을 많이 드신다 이러면 한번 체크 받아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 수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수혈. 그리고 네 번째,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지, 그래서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배에 가스가 늘 차가지고 부글부글부글, 부글부글. 그 길거리 걸어갈 때 뽕뽕뽕뽕 거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그리고 여섯 번째, 입에서 입냄새가 계속 심하게 난다. 이런 분들은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 입냄새가 굉장히 강하대요. 그리고 일곱 번째, 눈이 맑지 않다. 눈의 흰자위가 노랗다. 이런 분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아는 거, 피곤한 거. 계속 피곤하다. 자도 자도 피곤하다. 이런 거. 낯빛이 점점 어두워진다. 그리고 아홉 번째, 6, 70이 되었는데도 계속 여드름이 난다. 내가 사춘기인가? 맞죠? 특히, 등에 여드름이 많이 난다. 등드름이라고 하죠. 등드름. 그래서, 어, 이제 내 등을이는 잘 못 보니까 남편 등을이라도 한번 까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목, 가슴, 배, 붉은 혈관들이 보인다. 이런 분들. 그리고, 우상부, 복부, 목, 가슴, 배, 이쪽, 배 위쪽에 늘 더부룩하고 통증이 있다. 그리고 식사 시에 구역질이 좀 난다. 그리고 칫솔질을 했는데, 약한 자극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품을 자꾸 피를 토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칫솔질 하는데 화장실에서 구역질 소리가 심하게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리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이유 없이 자꾸 체중이 감소한다. 그리고 다리가 붓고 배가 안 먹었는데 자꾸 부르다. 그리고 오늘 잘 때 한번 보세요. 오른쪽 어깨가 불편해가지고 자꾸 돌아 눕는다. 어, 그리고 여성이지만 팔뚝이나 다리에 털이 자꾸 많아진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처럼 유두가 커진다. 이런 경우에 18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만 되어도 전문의와 진료를 권한대요. 그만큼 간 질환은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이 3가지만 해당이 되어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 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이런 이렇게 결과표가 쭉 나와요. 결과표가 쭉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간장 질환에 보면 AST, ALT, 감마, GTP 이런 수치가 나오죠. 요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 40 이하, 35 이하가 돼야 되는데 87, 84, 205 굉장히 높죠. 평균치보다 굉장히 높죠. 이 수치들은 또 뭘 뜻하는지 제가 마지막에 준비해 놨으니까 자료를 요 나오잖아요. 간 기능 이상 의심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좀 체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이제 뭐 어떻게 개선을 시켜 나갈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간은 복부 오른쪽 위에 행경막 아래 젓갈색을 띤 장기. 우리 몸에서 가장 크대요. 가장 크고 무게가 1.2에서 1.5kg이나 된대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장기거든요. 장기. 그래서 갈비뼈의 안에 보호되는 거의 미식축구가 이렇게 옆으로 길잖아요. 그렇게 생겼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1.5배나 크대요. 이거는 뭐 남자가 여자보다 몸이 크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남자가 술을 여성보다 더 잘 먹는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저희 신랑보다 더 술을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아니, 그 끝에. 그래서 그냥 간만 큰 걸로. 간띠가 무가지고, 그죠? 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이 하는 역할들은, 그 뒷장에 보시면, 간이 하는 역할들은, 거의 500에서 600여 가지가 됩니다.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얘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하는 일이 많은데, 첫 번째로 대사 및 저장. 대사 및 저장. 우리가 신진대사 과정, 우리가 소화 솔루션을 조금 뭐 몇 주 뒤에 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소화하고 이렇게 대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뭘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죠. 밥도 먹고 빵도 먹고 떡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과자도 먹고 입이 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쉬지 않도록 계속 먹어. 계속 먹어. 탄수화물을 그만큼 또 많이 먹게 되면, 우리 필요한 만큼만 세포에서 포도당을 소모하면 되는데, 남아 도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남아 도는 것들은 글루코겐이라는 이름으로 간이랑 근육에 저장해. 간이랑 근육에 저장을 하는데, 그런데 간과 근육에는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정해져 있어요. 양이. 간 같은 경우는 한 300kcal, 근육은 거기에 한 4배 정도? 요 정도만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죠. 그렇게 많이 저장하고도 남는 것들은 지방으로 바꿔서 지방세포에 저장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지방은 저장 공간이 무한대인 거죠. 살찌는 논리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맞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방으로 전환해서 저장시킨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간에서 꺼내 쓸 수 있도록 저장을 시키는 것도 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능이 해독이죠. 해독. 해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호르몬, 효소, 생산 분비, 담즙산 생성, 그리고 마지막에 해독이 아니고 해독이 중복돼 있죠? 그 마지막은 살균입니다. 살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정리한 그 사진이 있어가지고 붙여봤어요. 해독, 호르몬, 담즙 생성, 그리고 살균 작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간에서 하는 이 대표적인 이제 기능이 이 기능인 거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해독이거든요. 해독. 해독이 되게 중요한데 해독. 밑에 보시면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곳에서 독성 물질 중 지용성 물질은 배출이 어렵다라고 돼 있죠. 배출이 어렵다. 배출이 어렵다. 독성 물질은 대부분이 성질이 지용성이에요. 지용성. 지용성. 그래서 이 독성 물질, 이 지용성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으로 바꿔서 배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꿔서 배출을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효소가 시토크롬 P450 효소. 아마 그 프린트물에 조금 잘못됐을 거예요. 시토크롬입니다. 이거 굳이 중요하지 않지만 시토크롬. P450이란 효소가 이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꿔서 배출을 시켜요. 혈관과 담즙으로. 그 혈관으로 빠져나가면 소변으로 배설이 되고 담즙으로 가면 대변으로 배설이 되는데 이 시토크롬 P450이란 이 효소가 되게 중요한 거죠, 간에서. 그래서 이 효소는 대부분 또 이 약물 대사에 중요한 효소입니다. 약물 대사. 우리가 간에서 약물이나 이 독성물질, 지용성을 띤 독성물질을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을 바꿔서 배출을 해서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 효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죠. 음.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 밑에 그거는 제가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논문에 있더라고요. 이 P450이란, 이 효소가 종양세포에 있죠. 우리가, 항암을 치료하며 항암 약물들이 또 많이 들어오죠. 약물들이. 그래서 그것도 대사시키는데, 중요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효소는 약물 대사, 지용성을 바꾼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뒤에 보시면, 특히나 간에서 제거하는 독성 물질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최종 대사 산물 돼 있죠. 최종 대사 산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먹잖아요. 먹으면 이 최종 대사, 거의 미토콘드리아 세포 안에 들어가기 마지막 단계가 피로 부산이라는 거거든요. 피로 부산. 거기에서 산소를 만나서 뭐 화학작용이 막 일어나는 게 아세틸콜린이 되고 미토콘드리아 안에 이 에너지 공장이 TCA 회로예요. 이 TCA 회로를 돌리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런 걸 왜 별로는 없어. 그런데 이걸 막 돌리는 과정에서 조, 보조 역할을 하는 게 공장 돌릴 때 기름칠을 하는 게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에너지가 생성할 수 있을 때, 생성할 때, 이 TCA 회로가 막 돌아갈 때, 필수로 필요한 게 비타민 B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은 이 에너지 대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간의 일을 돕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이 에너지가 발생을 할 때는 에너지가 생성하면서 산소를 만나야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이거를 공장에 돌리다 보면 매연이 나옵니다. 매연이. 찌꺼기. 그게 활성산소죠. 활성산소. 음. 근데 이 활성산소,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는 또 코큐텐이 필요한 거야. 코큐텐. 코큐텐. 이 코큐텐은 사실 심장에 가장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나 이런 데 도움된다고 하잖아요. 심장, 간, 근육, 뇌 이런 체내 다 분포를 하는데 문제는 이 코큐텐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게 돼요. 점점 줄어들게. 에너지 그 공장이 미토콘드리아라고 알고 계시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잘 유지를 하려 그러면 코큐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해도끼라고 돼 있죠? 어, 애들은 어때요? 잘 때 빼고는 잘 때 제일 예쁘죠? 어, 잘 때 제일 예쁘잖아. 잘 때 빼고는 막 나부닥대니까 사부작거리고 막 내 사고 치고 돌아다니니까 쫓아다니는 엄마가 체력이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들하고 노화가 된 나와 이 미토콘드리아 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노화를 최대한 억제시키려면 코큐텐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대사에 비타민 B군과 코큐텐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부족하면 이 간이 좀 힘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드럭머거. 우리 그 드럭머거 책 제보냈는 거 혹시 다 갖고 계신가요? 전 어디 갔는지 잘 책을 받아보는 순간, 어머! 너무 두꺼워가지고, 뭐, 읽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디 있는가도 잘 모르겠네. 어쨌든 이 드럭 먹어라는 뜻은 뭐냐면, 드럭이 약물이거든요. 장기간 복용하는 특정 약물 때문에 영양소가 고갈된다라는 증상을 가리키는 게 드럭 먹어예요. 그래서 영양소를 고갈시킨다 해서 영양소 도둑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 하나 고치려고 약을 오래 썼더니 다른 영양소가 고갈되더라. 그래서 사실 약을 드실 때는 고갈될 수 있는 영양소를 따로 섭취해 주는 게 맞는데 우리가 그런 안내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약물들은 대부분이 또 지용성을 띠고 있습니다. 지용성. 약물은 거의 다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은 세포의 막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세포는 세포의
겉에 세포막이 인지질, 그래서 기름막이잖아요. 약물을 계속 먹었더니, 약을 계속 먹었더니 혈관이 녹아내려가더라. 그래서 흐물거려서 진행됐다. 우리가 요거는 이해가 쉽게 되려면 우리 빨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빨대. 플라스틱 빨대가 있고 종이 빨대가 있죠. 종이 빨대는 어때요? 빨아먹다 보면은 종이가 흐물거려서 컵 채로 마시게 되지 않던가요? 어, 그죠? 어, 빨대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물 계속 오래 먹으면 이렇게 혈관이 흐물거려서 유착이 된다. 어, 이해돕기해서 고혈압 약의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 소비자 사례입니다. 고혈압 약을 오래 어? 먹었더니만 위산이 분비되는 점막이 녹아내렸다. 우리 그 부모님들 중에 고혈압, 당뇨약, 뭐 고지혈증약 오래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부모님 보니까 어떻던가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심장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약 다 드셨거든요. 다 드셨는데 어, 소화제도 같이 처방받아서 드시더라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야. 이 위점막이 다 녹아내리니까. 어, 그래서 보니까 위산이 흡수시켜주는 비타민 B12가 고갈이 되었더라. 그래서 어떤 사례가 왔냐? 악성 빈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빈혈을 해결하려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비타민 B12 주사를 또 맞으러 가야 되네. 그래서 요 옆에 A 약물을 오래 드시면 B 영양소가 고갈될 수 있으니까 따로 섭취하는 게 좋다. A 질환 치료제를 복용하고 계시니까 B 영양소는 피하는 게 좋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내를 못 받아요. 그죠? 늘 요런 증상이 나오게 되니까 고혈압 약을 먹으면서도 B12 주사를 또 맞아야 되고 장기간 또 복용하다 보면 또 다른 게 고갈이 되면 또 그것도 따로 섭취해줘야 돼요. 요런 게 계속 도미노 증상처럼 오는 거예요. 어, 그걸 들어 먹으라 하거든요. 음. 그래서 또, 간에서 해독해야 되는 독성 물질이 화학 물질이죠.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농약, 농약. 난 농약 안 먹는다 하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식재료에 다 농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비료, 세제, 비누, 화장품, 그리고 피부로 흡수되는 경피독, 이런 것들이 다 혈관을 타고 간으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간에서는 이것들을 딱 해독해야 돼요. 평상시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쓰는 사람하고, 막 신경 써가지고 안전한 제품을 쓰는 사람하고, 간의 피로도가 또 다르겠죠. 그래서, 기능성을 따지느냐, 아니면 안전성을 따지느냐, 그 차이겠죠, 간이. 활성제라는 거는, 이걸로 오늘 놀림 받았는데. 난 계면 활성제인데 자꾸 활생제 해가지고, 계면 활성제는, 거품 나는 것들은 전부 다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어요. 거품 나. 근데 이 봐봐요. 탈모의 원인이 된다 했죠. 근데 기능성 쓰는 샴푸 중에 탈모 샴푸도 있잖아요. 이, 이, 제, 뭐라 해야 되나, 이거를 넣었더니 탈모가 안 생기더라라는, 이제, 인증받은 게 있겠죠. 그런 성분을 넣었더니, 그래, 탈모가 안 생기더라. 근데, 이 머리 감으려고 하면 계면 활성제가 필요하잖아요. 어. 근데 또 탈모가 되네? 이 도대체 왜 쓰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합성 계면 활성제가 없는 그런 제품을 골라서 안전한 제품을 쓰시는 게 간이 덜 일을 하게 만드는 거겠죠. 자, 그리고 오염물질 중에 우리가 숨 쉬는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는 혈관 타고 흡수돼서 간으로 들어온 것들도 있겠지만 이 세포에 박혀가지고 안 나오는 것들도 많아요. 그죠? 이런 게 굉장히 해롭죠. 그래서 이런 모든 독성 물질들은 거의 지용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토크롬 P450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수용성으로 바꾸어서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 효소가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활성화가 안 되면 체내에 남아서 부작용을 일으키겠죠. 부작용, 부작용. 그래서 이 드럭머거, 특히 약물 같은 경우에 어,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약이다. 고지혈증약. 그 혈관 안에 기름만 쏙 빼내면 되는데 혈관벽을 다 녹여가지고 맞죠? 유착이 돼가지고 어딘가에 터지고 맞죠? 근데 이 약물 성분들이 배출이 안 되고 혈관 안에 또 남아가지고 어떤 증상, 뭐 녹내장, 뭐 그 부작용이 나와 있는 그 글귀들이 다 그런 몸 안에 남아가지고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빨리 수용성을 바꿔서 배출을 시켜줘야 간이 해독 능력이 덜 일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뒤에 보시면 아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그럼 이런 수치들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보내줘봐 했는데 뭐 분석할 줄 모르는 기라. 그러면 이제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와 있던 AST, ALT, GOT, GPT 이런 수치들을 우리가 조금 보내주면 알 필요는 있어요. 자, 간에서 해독하는 게 요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맞죠? 간장질환 이렇게 돼 있죠. AST, ALT, 감마 GTP 이렇게 돼 있잖아요. GOT 만약에 이 GOT 수치가 높다. 원래는 40 이하가 정상인데 수치가 이분은 87이었죠. 87. 40 이하여야 되는데 이분은 이게 높아요. 그러면 탄수화물, 지방,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분은 탄수화물 중독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 전 잘 안 먹는다 이렇게 하는 데 있죠. 그분 같은 경우에 어, 이 밀가루 음식이나 저 떡볶이 되게 좋아하고 막 밥 잘 안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막 게리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2번. GPT 수치가 이분 35이어야 되는데 거의 2배 이상이죠. 84죠.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이 해독이 잘 안 됩니다. 단백질이.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셔야 돼요. 동물성. 고기 좀 그만 먹어야 돼요. 굽어 먹는 고기 이런 거 있죠. 어, 삶아 먹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로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감마 GTP 이 수치가 남자는 63 이하, 여자는 35 이하여야 되는데 정상 수치가 205나 됩니다. 205. 어, 이 수치는 술이나 약물 그리고 첨가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약을 뭔가 드셨다든지 나한테 이렇게 뭐 약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저희 그 파트너 어머니가 고지혈증 약을 드셨는데 이 수치가 3천 이상이 나왔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에 오랫동안 한동안 검사 받으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감마 GTP 수치가 높아서 간 기능에 이상이 있다. 이런 거를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 2번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 이분은 다 높죠. 다 높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약물과 그리고 과식이 원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과식. 쉬지 않고 먹는 거죠. 우리가 늘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술을 먹잖아요. 술을 먹으면 술은 1급 발암물질로 뇌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 사람들은 의외로 간이 그죠? 이 술을 먹으면 일단 이 3번 방이 열심히 움직여요. 열심히 움직이는 대신에 1, 2번 방이 멈춰 있거든요. 술 먹고 다음날 토해 보신 분 많으시죠? 술은 분명히 어제 밤에 한 막 5, 6시간 전에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토할 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제 먹은 안주가 그대로 나오죠. 모양도 그대로 나오더라 아니요? 어제 내가 라면 먹었네 이러면서 라면 면발 나오고 막, 어?
찌진 먹었네 하면 찌진 그대로 나오고 그러지 않던가요? 어, 왜 그러냐면 술을 해독하느라고 그 먹었던 안주는 그대로 냅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술 먹고 살찌는 사람 있죠. 안주빨이에요. 안주빨. 특히 이 여자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안주 네다섯 개 시켜놓고 안주 막 먹으면서 수다 떨다가 목마르면 술 한 모금 마시고 이러잖아. 맞죠? 그러면 살찝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술이 고파가지고 술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마트에서 술 사가실 때 어떤 소주 한 병에 뭐, 맞죠? 뭐, 그게 간단한 거. 집에 가서 김치 하나 놓고 뭐, 소주 먹고 뭐. 이런 분들은 3분만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그 다음날 되면 멀쩡해요. 우리보다 간이 더 건강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 그래서 요거 반드시 이렇게 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간이 조금 이상이 있대. 뭐 먹으면 돼?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계시면 요거 검사지를 꼭 달라고 하셔서 한번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이분 그때 뭐 약을 드셨냐? 최근에 약 먹은 거냐? 제 소비자 중에 최근에 한약 먹고 이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신 분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솔루션을 여기 1, 2가 있죠? 1, 2. 대부분, 간이 안 좋다, 밀크시슬,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문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밀크시슬이 의약품이었다가 건강보조식품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세요. 원래는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처방받는 게 실리마린이잖아요. 그죠? 함량차인데 병원에서 처방받는 실리마린은 하루 한 300mg 정도. 건강보조식품은 기능성을 인증받으려 그러면 실리마린이 하루 130mg 제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크시슬 이 추출물 실리마린이 한 알에 65mg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루 두 번 먹게 돼서 하루 130mg 제공되는 거죠. 이 실리마린이 이제 이 간 세포를 재생시키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 게 미크시슬 안에 민들레 뿌리 추출물입니다. 민들레 뿌리 추출물. 민들레 뿌리 추출물은 단델리온이라고도 하고 단델리온도 간세포를 재생시켜줍니다. 그리고 밀크시슬 안에 비타민 B군이 5가지가 들어가 있죠. 5가지. 요 5가지. 요게 간의 일을 돕거든요. 간의 일을. 예를 들어서 우리 안내해 줄 때 왜 소비자분들한테 술 먹기 전에 이스트비나 B 플러스 한 몇 알씩 먹고 술을 먹고 이렇게 하면은 숙취가 없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죠. 비타민 B군이 아까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술을 먹었는데 먹는 안주들을 대사를 시켜내거든. 그래서 간의 일을 또 이 숙취 해소에 없도록 이렇게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날 숙취가 없는 거죠. 어, 자, 미끌시슬 안에는 실리마린이 130mg 제공돼 있고 비타민 B군 5가지 그리고 민들레 뿌리 추출물이 이렇게 함유돼 있다. 간세포가 손상된 거를 재생시켜주는 게 미끌시슬. 자, 그리고 도움되는 게 비타민 C입니다. 아까 의심 증상 체크할 때 수혈 받아본 적 있는가라고 물어봤었죠. 수혈 받아본 적. 수혈을 했는 사람 중에 간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래요. 간염으로. 그런데 수혈을 하고 하루 2g 이상 이 비타민 C를 처방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1000명 중에서 단 한 명도 간염에 진행되지 않더래요. 음. 그래서 이게 그만큼 조금 이렇게 취약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혈을 받아본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C를 평생 드시면 돼요. 평생.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요거를 탁 잡아줄 수 있는 비타민 C 이런 거를 미리 드셔주시면 간염으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요것도 같이 드셔주시면 더 도움되고요. 그리고 추어블 레시틴이 이 비타민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염, 그리고 세포막보 BCE형 간염, 이런 거에 효과를 준다 했는데, 이 레시틴이 바이러스에 굉장히 또 좋아요. 비타민 C처럼. 그래서 인터페론, 면역 치료를 하고, 바이러스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헤르페스 있죠, 헤르페스. 헤르페스, B형 간염이나 헤르페스, 이런 바이러스 질병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그런 분들은 레시틴을 함께 드셔주시면 조금 효과를 보실 것 같아요. 요게. 그리고 비타민 B군. 아까, 밀크시슬 안에도, 5가지가 함유가 돼 있는데, B 플러스를 함께 드셔주시면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간이 조금,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 단백질 대사되는 과정에서 아미노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생성되는 이런 암모니아 있죠. 독소, 암모니아. 이거를 해독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혈중에 많아지면은 이 거의 혼수 상태가 올 정도로 굉장히 또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조금 섭취를 금하기도 하는데 근데 단백질 섭취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이 점점 손실되고 그죠? 더 안 좋아지겠지. 그죠? 아까 그랬잖아. 이거 치료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구멍이 나고, 이렇게 되는 도미노 증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은, 간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경우에는 너무 찐득하게 드시는 것보다는, 찐득하게, 과하게 조금 양을 많이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멀겋게 조금 양을 좀 줄이셔가지고, 이렇게 드셔주시는 거를 꾸준하게, 예, 해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이 조금 기능이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솔루션 1을 제공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런 분들 중에서 아까 검사 수치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조금 이제 간이 조금 위험하다 이런 분들은 솔루션 2에 리버 서포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리버 서포트. 얘는 밀크시스라고 함량 차이가 엄청나게 좀 나요. 엄청나게 나고 또 차이점이 강황이 들어있거든요. 강황. 리버 서포트 안에 실리마린이 보세요. 밀크 엉커기 추출물이 얼마나 들어있냐면 156mg 들어있어요. 156mg. 우리 아까 한 알에 65mg 들어있었죠. 근데 여기에 또 실리빈 추출물이라고 실리빈. 실리빈은 뭐냐면 실리마린의 핵심 성분이 또 실리빈이거든요. 실리빈이 추가로 또 76mg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맞죠? 그래서 함량이 굉장히 좀 차이가 간 기능이 이미 조금 많이 손실이 됐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을 빨리 권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어, 여기에 또 다른 점은 강황이 있는데 강황에 커큐민 성분이 있죠. 강황은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카레에 많이 들어있죠. 카레. 그죠? 그 카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암세포만 찾아서 죽인대요. 암세포만 찾아서 죽. 인도에서 카레 많이 먹죠. 그 인도에는 치매 환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대요. 그래서 이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암세포만 찾아서 죽이기 때문에 이런 항암 효과에도 굉장히 좋답니다. 그리고 이 커큐민이 성장 호르몬도 많이 나오게 한대요. 성장 호르몬. 그래서 우리가 키성장 하시는 하는 애기들한테도 요거 뭐 이렇게 하나씩 정도 먹게 하면 되게 도움 될 것 같고 어, 집에서 주 2회 정도 카레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키도 잘 크게 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요 차이점은 솔루션 이게 밀크시슬과 리버 서포트는 함량 차이고 강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음, 어, 혹시 뭐 궁금한 점 있거나 하시면 질문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예, 간은 워낙 사실 뭐 우리 솔루션 중에 가장 쉬워요.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밀크시슬을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어.